네, 계속 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군사 상황을 분석해 드리기 전에, 좀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큰 그림, 거시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은 전혀 별개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이란 전쟁의 양상하고 같이 가고 있다. 두 전쟁이 통합되고 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제가 보는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킬존을 만들어. 그럼 킬존에는 적이 못 들어와.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져. 이런 전쟁이 여기에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쓰여진 드론이 그대로 이란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죠. 전쟁 양상이 비슷해. 드론이 킬존을 형성한다. 비슷하고. 그러면 노하우도 연관이 되는 거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드론한테 지긋지긋하게 당하니까 그 노하우를 중동의 걸프 국가에 이전하고 있다. 미국에도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중동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2월에 이란 전쟁이 일어났어요. 석유값이 뛰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석유값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화급해지니까 러시아의 석유 제재를 풀어줬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어. 석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 그랬어요. 석유값이 4배가 더 들어갔어. 4배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발끈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러면 러시아가 다시 돈 벌어가지고 무기 더 사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 이건 눈 뜨고 못 봐. 이래가지고 드론을 1500km를 날려보내서 러시아 정유시설을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 전쟁 나고 벌어들인 돈에 추가로 벌어들인 돈의 3분의 2가 다시 날아갔어요. 흑해 항구가 마비되고 정유시설이 마비되니까 여기서 또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돈을 또 못 벌어. 자, 보십시오. 이란 전쟁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있었던 일이 저기 흑해에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쟁으로 통합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돈 좀 벌라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드론에 얻어 터져니까 얼마나 열받아. 이래가지고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젠 단단히 화가 난 푸틴이 저 키이우에 드론을 600대를 날려보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보십시오. 이란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전쟁이 서로 싱크로나이즈, 동시화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분쟁의 양상이 출현했다는 걸 이걸 일단 주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최화식 장군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예요. 아이고, 사라졌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여기 최화식 장군이라고 육사 38기 예비역 장군이에요. 이분이 호르무즈 정구 상황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최신화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올리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 한번. 이게 보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CCSS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CCSS 여기 CCSS 이게 표시. CCS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저기 이 아라비아 해하고 페르시아만 입구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CCSS는 중국의 상업용 선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조선이나 중국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 최화식 장군 분석에 의하면은 600척이 여기에 몰려오고 있다. 중국의 선단 600척이. 그리고 10시간 전에 올린 거 보면은 오만만일 때 10척의 초대형 유조선 이걸 중국이 추가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미군의 함선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트리플리 해병 상륙단 여기가 봉쇄선을 입구에서 치고 있는데 그 코앞에서 지금 대치 중이라는 거예요. 코앞에서. 그래서 최화식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구 현장에서는 미 봉쇄작전 부대와 중국 상선단 스웜 간의 긴장이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스웜이라는 거는 이제 벌떼라는 얘기예요. 벌떼. 미국과 중국은 지금 베이징 회담장과 호르무즈의 해상 모두에서 거대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데이트를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호르무즈 해협의 신경과 동맹망을 미군이 여기서 차단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야.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미군하고 대치한다? 이건 너무나 긴장이 고조돼서 앉아요. 그리고 분쟁에 끼어드는 게 돼버린 거야. 이러면 중국이 참전하는 게 되거든요. 지금 영국, 프랑스도 오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못하고 중국도 못해. 그 대신 상선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600척으로 그 앞에 가서 대치를 시키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비협조해준다. 그러면서 중국에 연맥인다. 시진핑이 열받았다 그러면 이 대규모 상선을 밀어넣겠다는 얘기예요. 6탄으로 한번 잡아봐라 이거지. 6탄으로 밀어넣겠다. 600척이 한꺼번에 간다.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이때가 이제 그 중국이 개입하는 단계를 이걸 암시를 하는 건데 이게 임계점에 현재 도달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게 최화식 장군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그레이존 전술이라 그래. 회색지대, 그레이존의 전술이다. 회색지대 전술이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미국, 중국이 베이징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요 상태로 일단은 잠잠하게 해놓지만은 언제든 상선으로 밀고 오는 이게 임박했다. 이게 최화식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 대양 해군을 가져다가 그러면 이렇게 초대형 유조선부터 막 밀고 들어오는 걸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지금 여기 항모전단 에이브럼 링컨호라든가 조지 부시호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미국의 항모전단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모전단은 전투를 위주로 간 거지 이런 대형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해군 전력은 아니잖아. 에? 구축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그 교훈이 나오는데 이 항모전단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항모전단은 호르무즈 해협에도 못 들어가. 그 수심이 얕고 폭이 좁은 데는 그 브라운 워터 흙탕물에는 못 들어간다고.
대양의 바깥에 있어야 돼. 호르무즈 해협 바깥 블루워터에. 그러면은 이란의 해안 방어와 미사일 위협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는 민간 선박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대책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 항공모함 중심의 해상력은 어떤 그 값싼 무인 함대 또는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뢰라든가 무인 수상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고 없이 타격을 하면 이 항모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상 전략 패러다임의 어마어마한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공모함 시대가 끝났다. 그것보다는 무인 분산형 중심의 미래 해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공모함이 몇 대가 가 있고 미국의 대형 구축함이 몇 대가 가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면 기뢰와 드론의 밥이고 바깥에 있으면은 민간 상선이 떼거지로 밀고 들어올 때 대책이 없고 양쪽에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거는 미 해군력의 절대적 우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미국의 해양 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것보다는 스텔스 함정, 수중 드론, 그 다음에 어떤 정찰 드론, 차라리 이쪽이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거죠. 이쪽이 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세계 패권, 즉 2차 대전 이후로 태평양과 대서양 전투를 승리로 이끈 미국의 세계 해양 패권 시대가 종말을 거하고 있다. 무엇에 의한 종말이냐? 첫째, 이란의 반접근 거부 전략, A2AD 전략. 두 번째, 민간 상선의 육탄 전술 전략. 두 가지에 취약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 이게 바로 인도 태평양, 특히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또는 대한해협이나 우리나라 서해에서 벌어질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말이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중국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자, 이 화면 보시죠. 이게 중국 열병식에서 나온 둥펑 21D 미사일이에요. 내가 이걸 갖다가 작년에도 열병식에서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 다 소개해 드린 건데, 중국이 이 대한 미사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둥펑 시리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둥펑. 그 다음에 작년 열병식에서 또 공개된 게 수중 드론 아닙니까? 그 초대형 수중 드론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 하면 반접근 거부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항공모함이 중국 연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어디에 있느냐?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로 몇천 킬로 나가지만은 사실은 항공모함을 때려잡는 건 정밀한 단거리 미사일이어야 되는데 요 단거리 미사일이 수백 킬로 나간다고.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이 그 거리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태평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바깥에서 항공모함이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연안으로 못 와. 근데 둥펑 미사일은 멀리 간다고. 그러면 항공모함도 멀리서 계속 움직여야 돼. 안 들키게.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F-35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나 텐진이나 이런 데를 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리가 길잖아. 그러면은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도 같이 띄워야 돼. 근데 공중급유기는 스텔스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 격추될 위험이 커요. 그러면 F-35를 출격시켜서 보냈는데 얘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스텔스 딜레마라 그래. 스텔스 딜레마.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에 처해 있는 스텔스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리 나타난 거죠. 미리.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모가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이란을 폭격하기는 했는데 이 작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접근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거지.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미군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이 승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승전국 권한으로 통행료를 받겠다. 우린 이긴 나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말이죠. 이게 원래 미군의 계획이었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들어갔냐. 나는 여기에 일정 정도 미군이 함정에 빠졌다고 봐요. 애시당초 미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책이 있다고 믿었어. 자기들이 대책이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이 작전을 주도하는 브래드 쿠퍼 장군, 제독이죠. 해군이니까. 오함대 사령관 출신이. 이 쿠퍼가 2021년 8월 제5함대 사령관 겸 중부군 해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해. 이게 5년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까지를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페르시아만, 홍해, 아덴만을 아우르는 5,000마일의 광활한 바다를 내가 지킬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넓은 수역을 지키는 것은 유인 함정으로 지켰다. 나는 무인 함정으로 지키겠다. 이 얘기예요. 이 광대한 해역을 무인 함정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 태스크포스 59 창설이다. 여기서 세 가지 작전 개념을 내놓는다. 첫째, 디지털 오션. 수천 개의 드론과 센서가 생성하는 영상과 데이터를 24시간 통합해서 합성을 해서 전 해역을 하나의 살아있는 지도로 만들겠다. 이걸 위해 드론과 AI를 투입한다 이거지. 상당히 선구적이었어. 두 번째, 단일 유리창,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이게 뭐냐면은 한 명의 운영자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십 대의 무인 체계를 동시에 통제한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의 한계를 AI가 돌파해준다. 멋있죠? 인공지능. 세 번째, 분산 억지, 디스트리뷰트 디터런스. 고가의 항모와 구축함 대신에 소모 가능한 저가의 무인 체계를 넓게 분산 배치해서 적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새까맣게 깔아가지고 이걸 갖고 작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담당 마이보험. 요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네이버 뉴스라는데 이때 오함대 사령관 쿠퍼 중장이 이걸 2년간 갈고 닦아서 2023년에 여기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쿠퍼 중장이죠, 이때는. 그래가지고 저기 영상을 하는데 이 쿠퍼 중장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작전 개념, 이거를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온갖 언론이 다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동영상, 이게 무인 함정입니다. 이게 수중 무인 정찰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무인기 드론이 뜨는 것이죠. 이런 식의 감시 체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내가 샅샅이 지인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요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은 태양광하고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중을 디지털화 한다 그러는데 요 무인 이런 것들 수상정을 수백 대 작은 거를 뿌리면은 이 파도에 흔들리면은 요것이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전류가 발생해서 추가 연료 공급 없이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무인 수상정인데 이거를 깔아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란에 선박이 출동해서 이걸 예인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못 가져가게 하려고 또 출동을 해서 이 예인선에 어떤 줄을 끊어버리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이게 쿠퍼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살살 꼬신 건 뭐냐 하면은 글로벌 자율무인 정찰선이 시속 74km로 달리면서 454km의 정찰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450시간 2200해리 이상을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와, 엑셀런트. 그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거야. 이란 혁명 수비대 수용사.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거. 아까 내가 보여드린 MQ-43 트리톤. 이거 로키드 마틴이 만든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예.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이건 노스럽 그룹만이 만들었죠. 이게 MQ-43 트리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호크라고. 이거를 해상용으로 개량을 한 거지. 해상용으로. 그러면은 36시간 정도 채공을 하면서 샅샅이 표적을 훑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바다에 떠 있지, 수중 드론 있지, 무인 정찰기 있지 해가지고 이 쿠퍼 중장 얘기는 뭐냐 하면 이때 내가 다 장악하겠습니다. 아유, 병력 안 줘도 돼. 장비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TF-59 이걸 갖다가 쫙 깔아놓으니까 설마 해상이 봉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쳐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쿠퍼 중장이 퍼스타로 진급을 해서 중부군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TF-59가 완전히 히트작이 돼가지고 컨퍼런스랑 컨퍼런스 이런 데 다 전시가 되고 이 쿠퍼 장군의 이런 어떤 작전 개념이 중동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군에도 전파가 되고 유럽에도 전파가 되고 이래가지고 네가 한번 중동을 지켜봐 해서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어? 다 뚫렸어. 3가지가 달랐던 거야. 첫째, 쿠퍼가 얘기했던 그 환경이 달랐다. TF-59가 왜 실패했느냐? TF-59는 개방된 해역, 넓은 바다에서 맞춤식으로 설계되고 훈련됐다.
그러니까 드넓은 아라비아해에서 모델이지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맞춰서 설계된 게 아니다. 해안에서 대한미사일 쏘면은 10초 안에 해협 한가운데를 때릴 수 있는 이런 데서 TF-59는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MQ-43 트리톤이 올해 4월 9일 날 실제 이 전쟁에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추락했습니다. 추락했어. 3,500억 원짜리 드론이 사라진 거예요. 해협은 여전히 닫혀있다. 열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감지가 제압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쿠퍼 장군의 TF-59는 볼 수는 있어. 그러나 본다는 것은 막는다는 것과 다르다. 이 점을 쿠퍼 장군이 놓친 겁니다. 이란이 부설한 기뢰는 이란 자신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일부는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부유식 기뢰란 말이에요. 한 발씩 탐지하고 제거하는 무인 잠수정의 속도는 이란이 기뢰를 새로 부설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감시 능력을 30% 40% 증폭했다. 이렇게 하지만 보면 뭐 하냐 이거요.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기뢰를. 그건 다른 문제라. 세 번째입니다. 비용의 비대칭성이다. 이것이 21세기 비대칭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란의 무기 목록을 보세요. 수십만 달러짜리, 수만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 수천 달러짜리 기뢰, 그 다음에 소형 고속정, 그건 몇만 달러밖에 안 돼요. 모기 함대라고 하죠. 이것이 수억 달러짜리 구축함의 기동을 막고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전단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극단적 비대칭,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벌떼 공격을 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5월 7일 날 이란에 구축한 미사일 드론의 복합 공격이 있었고, 이게 TF-59가 구축한 감시망이 공격 자체를 막지 못하는 사건을 보여준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이란의 반적군 거부 전략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쫓아내고 소위 말해서 해상의 인식도가 증폭이 된, 해상의 인식 능력이 저하된 미국의 함대의 전투 능력을 마비시켰다. 쫓아냈다. 결국 쿠퍼의 디지털 오션 개념은 억지의 설계였는데 이 억지가 실패했다. 적이 두려워해야 억지가 되는데 이란은 두려워하지가 않았다. 이 현실입니다. 이 분석은 지금까진 맞아요. 물론 미국의 TF-59가 완전히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전쟁의 교훈을 다시 미군이 받아들여가지고 더 진화시킬 여지는 남아있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국이 레거시 플랫폼,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해양을 주무르던 중후장대한 수상함과 항공모함의 시대, 그 다음에 거기에 드론과 무인기를 결합시키는 방식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라든가 또는 남중국해라든가 타이완 해협이라든가 말라카 해협에선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이거는 미군도 앞으로 큰 변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 해군은 2020년경에 이제 항공모함 안 갖겠다. 우리 스텔스 함정으로 가고 무인 함정으로 가고 분산 전략으로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뭔 소리야, 항공모함 더 가져겠다. 우리 조선 노동자들 고용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수중 드론 기술은 아직 안 나타나고 계속 항공모함 또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미국 해군이 원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다가 대형 함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우리 한국 해군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해군도
너무 대형 수상함 좋아하잖아. 응? 큰 배. 그 다음에 대양 해군 외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드론, 유무인 복합체, 그러면서 스텔스 함정, 수중 드론으로 가야 돼. 대형 수상함으로 목맬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적은 어디 뭐 해안에 해적들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화된 현대전을 준비하는 세력을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이유가 교훈이 나오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 합참이나 뭐 군 당국에서도 이번 전쟁의 교훈을 준비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성식님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해상에서 인해 전술 하면서 맞아요. 키스미스너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항공모함 시대를 끝낼 줄 알았는데 드론과 상손이 항공모함 시대를 끝낸다니 신박하네요. 이런 말씀해 주시고 모든범범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메시지 기억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 김종대 조기경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